자, 진짜 이제 수능도 며칠 안 남고 다들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이 100분 동안 시험을 진짜 완벽하게 보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연히 1등급, 2등급 포함해서 모든 등급대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 전에 다른 강사분들께서 찍어준 좋은 영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논리적으로 이 수학 문제를 찍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들이 있거든? 땅우쌤, 그리고 악어오름님 영상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6월, 9월 문제 가지고 막 정리해주신 분이 또 있어요. 어피셜쌤 영상 참고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능날 가져가야 될 그 마인드, 뭔가 행동에 대한 영상, 그건 진짜 너무 좋더라고. 범작가님 그리고 서아쌤 거기 채널 가셔서 꼭 한번 영상 보세요. 진짜 많이 도움 될 거야. 그럼 저는 뭐 할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수능날에 해야 될 그 디테일한 대응책, 뭐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너무 간단한 건데 애들이 수능날 가서 뭘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뭐 풀다가 안 풀리면 넘어가지 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풀어. 또 막히면 넘어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수능날 진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수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허술한 대응책으로는 한 시험 본 지 한 20분, 30분이면 다 까먹는다고. 본인의 관성대로 막 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막 시험만 보면 끝나고 나서 너무 억울하다. 이걸 틀렸어? 하면서 이 아쉬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진짜 시험을 후회 없이 완벽하게 볼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의외로 너무 간단한데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마다 나왔던 그 최악의 상황들이 있죠. 그런 것만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황이야 뭐 뻔하지. 뭐 9번 같은 거, 10번 같은 거. 이런 쉬운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너무 당황스럽겠지. 손발 다 떨린다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11번이 풀릴까? 과연 12번이 풀릴까요? 안 풀려. 이 한 문제만 못 풀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다 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뭐도 있겠어? 뭐 어삼시사 같은 문제들, 쉬운 문제들, 이 문제들에서 한 7점 정도를 실수했어. 그럼 어떨까요? 난리 나지 그냥. 재수해야 되나? 이런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도 있을 수 있어? 준킬러 꼭 풀어야죠 당연히. 근데 한 20번 문제라고 쳐볼까? 20번 문제가 풀만한 거야. 그래서 풀었어요. 그래서 막 붙잡고 있는데 이 풀릴랑 말랑 해가지고 넘기기도 막 애매한 거지. 그래서 시간을 엄청 날려먹고 막 지쳐버린 거야. 그래서 21번은 제대로 못 풀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훨씬 쉬웠던 거야. 훨씬. 너무 억울하지 않아? 시험 완전 최악이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제일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꼭 시험이 끝나면 안 풀리던 문제들이 다 풀려버린다고. 아니 무슨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미리 그 대응책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매우 디테일해야 돼요. 그래야 수능날에 써먹을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칼럼 한 편 본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수능날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당연히 뭐 이 정도겠지? 어삼시사 문제들이 이상하고 막 당황스럽게 안 풀려. 이거겠죠. 여기선 안 틀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마다 많이 경험했을걸? 갑자기 막 잘 풀리던 9번, 뭐 10번, 뭐 19번, 20번 이런 어삼시사의 문제에서 시계 브레이크를 밟힌다고. 그럼 당연히 당황스럽고 막 식은땀 나고 이상하다 내 실력이 막 떨어졌나? 개망했는데 시험? 이랬을 거라고. 맞죠? 근데 아마도 수능에서는 당연히 더 긴장되고 앞에 국어 영역도 있고 막 힘드니까 평소보다 더 털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십 번 강조했지만요. 이게 준킬러를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결국 여기서 빠르게 풀어가지고 준킬러를 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무조건 맞히기도 해야 되고. 왜냐면 멘탈을 아껴놔야 되니까. 바로 방법을 알려줄게요. 뭐 10번, 11번 같은 어삼시사 문제들이 갑자기 안 풀려? 아니면 이 풀릴랑 말랑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당연히 엄청 당황스럽겠죠. 그럴 때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풀지 말고 바로 넘어가세요. 선생님,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달라.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충분히 느끼고 나서 넘어갈 거야. 왜냐면 시도를 하니까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풀리겠지 하면서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진짜 안 돼. 이미 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왜 안 풀리는지 고민을 하고 넘어가면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넘기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기 전에 미련 없이 넘어가야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해, 뭔가 안 풀려. 그때 바로 넘어가세요. 그 느낌이 들자마자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3분 보자, 2분 보자 이렇게 시간으로 기준을 만들지 말고 본인의 당황스러운 감정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감정. 그래야 내 멘탈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야 다음 문항을 풀 때 영향을 안 준다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깨끗한 멘탈 상태를 유지해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쭉 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그 문제를 이제 두 번째로 풀 거 아니야. 그때 막힌 순간부터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푸세요. 처음부터. 왜 이게 처음부터 다시 푸는 게 중요한 거냐면 수능처럼 이 매우 긴장된 시험에서는 갑자기 이상하게 안 풀리는 문제에서 내 풀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뭘 놓쳤는지 찾으라고 하면 진짜 안 보여요. 어차피 평가원은 보통 한 문제에 여러 풀이가 가능하게끔 문제를 설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를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 때 진짜 중요해. 다른 스탠스로 새롭게 푸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풀리는 문제가 갑자기 안 풀린다는 건 이 100이면 100 계산 실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빼먹은 거야. 굉장히 사소한 무언가를 놓친 걸 거야. 100%요. 근데 이걸 아까 풀었던 방법대로 똑같이 읽고 똑같이 고민하면 과연 풀릴까? 절대로 아니겠지. 그러니까 다른 스탠스로 풀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풀었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 다른 풀이를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sin x는 코사인 x다라는 게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면 돼. 근데 이렇게 뭔가 답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냐면 양변에 코사인 x로 나누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탄젠트 x는 1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든? 그럼 여기서의 실근을 찾는 게 어차피 답과 똑같을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또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좀 쉬워 보여가지고 내가 조건을 대충 읽어서 풀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안 나온 거야. 그러면 다시 풀 때는 조건을 좀 더 세밀하게 쪼개고 이 내가 기출 분석에서 배운 대로 그 단원에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풀었지? 내가 어떤 걸 배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아까와 다르게 접근해서 풀어보는 거야. 왜냐면 평가원 문제는 무조건 배운 것 안에서 다 풀리게끔 설계가 돼 있단 말이야. 굉장히 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놓쳤을 거잖아. 그걸 놓친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조건을 살세하게 끊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아예 이 문제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거 작년 9월 모의고사 9번 문제였는데 봐봐요 한번.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은 어떻게 푸냐면 야 이거 코사인으로 바꾸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가 되잖아. 그럼 얘랑 비교하면 돼.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당장 내일 모레 볼 시험에 나왔다고 쳐보자. 근데 내가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럼 계속 이거를 풀다가 또 넘기고 돌아와서 이 문제를 보더라도 아무 생각이 안 들 거라고. 그냥 이대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스탠스로 내가 아까 생각하지 않았었던 이 단원에서 내가 뭘 배웠지?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러면 잠깐만 부등식이네? 부등식이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얘는 그리면 되잖아. 그럼 얘도 그리고 싶은데 얘는 대체 뭐야? 잠깐만 sin x에서 x에다가 7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 입장에선 뭐가 필요하겠어? y는 코스 함수와 sin x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하겠네. 거기다가 뭐만 알면 되니까? x는 7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값이 뭔지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되겠네. 그럼 코사인 x가 이렇게 있고 sin x가 이렇게 있을 때 야 x가 7분의 파이일 때는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 순간의 값을 집어넣은 y 값이 뭐가 될 거야 당연히. y는 sin 7분의 파이가 될 거 아니야. 맞겠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랑은 완전 다른 스탠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연히 이 사인 값을 코사인으로 바꿔서 답을 내야겠다. 이런 어떤 풀이가 떠오르게끔 바라지 마시고 이 단원에서 내가 뭘 배웠지? 부등식이네. 코사인 사인에서 뭘 배웠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웠는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이런 식으로 이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첫 번째 풀 때와 좀 다른 스탠스를 갖고 새롭게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평가원을 믿어보셔요. 평가원은 워낙 친절해. 그러니까 풀이가 다양하게 나오게끔 문제를 설계하니까 지금 막혀가지고 막 당황스럽고 풀릴랑 말랑 막 안 풀려서 짜증도 나고 다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 근데 그 순간을 우선 최대한 빠르게 넘겨가지고 당황스러운 그 순간들을 피하세요. 먼저. 그리고 다른 문제를 풀다가 돌아와서 여유롭게 다른 스탠스로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모조리 다 풀리게 된다고. 진짜로. 장담할게요. 그렇게 이 방법대로 우리가 안 풀리던 이 어삼시사 문제가 딱 깔끔하게 풀리잖아? 그러면 멘탈도 아끼게 되는 거지, 시간도 아끼지, 점수도 확보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 처음 막혔던 9번에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충분히 그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어. 열받아, 짜증나 이랬어? 그러면 그 다음 이 10번 문제를 볼 때 매우 최악이 된다고. 뭐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복잡해 보여?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 9번 문제를 충분히 깔끔하게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게 되잖아? 그러면 이 10번이 아무렇지 않게 보여. 매우 편안하게 보인다고요. 거기다 더 훨씬 좋은 건 뭐냐면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멘탈과 시간을 아꼈잖아요. 그거 가지고 준킬러를 풀 때 쓸 수 있어. 그 준킬러 문제를 풀 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지. 왜냐면 앞쪽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다 맞은 것 같고 다 풀렸고 깔끔했고 시간도 확보했고 그러다 보니까 준킬러 문제를 풀 때 훨씬 편안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만 더 알려줄게. 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거야. 13번, 14번, 15번, 뭐 21번, 22번 같이 이 준킬러 문제에서 있잖아.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시간을 막 엄청 썼는데 결국 못 푼 거지. 그럼 시간도 버리고 멘탈도 나가고 다음 문제 영향도 미치고 완전 망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준킬러 문제를 못 풀고 시간 날리는 경우. 이런 거 아니겠어? 근데 이게 진짜 최악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예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 풀겠다 싶으면 아쉽지도 않아. 근데 시험장에서 꼭 풀릴랑 말랑 하니까 시간을 쏟은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못 풀잖아? 근데 되게 희한하게도 시험 끝나면 풀려요. 쉽게 풀려, 심지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험을 보는 동안에 풀리게끔 만들면 되잖아. 그 100분 안에 풀리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당장 수능날 써먹을 수 있게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준킬러 문제를 풀 때는 딱 두 가지 목표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최대한 이 100분 안에 준킬러 문제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그 문제랑 우선 친해져야 돼. 이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보다 보면 이 눈에 또 익어가지고 훨씬 더 익숙해지거든요. 그게 우리 긴장감을 낮춰줄 거고 그리고 조건도 더 눈에 잘 들어올 거고. 방법이 진짜 간단해. 먼저 처음 문제를 볼 때는 풀 생각을 아예 하지 마. 처음에는 아예 풀 생각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1분 정도만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조건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 구하는 게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흘러가겠네. 이 정도의 구조만 살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단원이 나왔구나. 그럼 이런 걸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야. 봐봐요. 자, 이 문제로 바로 예를 들어볼게. 두실수 A, B에 대하여 나왔으니까 A, B의 값을 구하겠네?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A, B는 어디지? 요놈 함수에 있네. 그럼 요놈 함수의 관계가 뭔지 봐야겠다. 근데 좀 복잡하네. 오케이, 알겠어. 그럼 핵심이 되는 메인 조건이 뭐지? 이거네. 감소하고 얘가 증가하는 거구나. 근데 그러려면 뭔가 도함수를 가지고 푸는 거 아니겠어? 딱 이 정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문제도 좀 길고 조건도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끊어. 오케이? 그 다음 문제풀이의 단계를 구분해 주는 거야.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 처음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조건하고 구조를 파악하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넘겨버리는 거야. 뭘 더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쭉쭉 풀다가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지. 잠깐만, 감소하고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도함수로 보자고 했는데 그럼 미분을 해야겠네? 그럼 미분한 함수가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시라고. 이 방법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단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우선 마음이 편해. 왜냐면 처음 문제를 이렇게 볼 때 부담이 없잖아. 본격적으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이 텍스트만 읽고 이게 이런 의미겠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감만 보면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볼 때는 처음보다 훨씬 더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복잡해 뭔가 어려워 보여 했던 것들이 다시 보니까 이거 그냥 할만한 것 같은데 이것만 잘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쉬워진다고. 보면 우리가 이 가수들도요 공연을 하기 전에 그 낯선 그 무대를 좀 익숙하게 만들려고 몇 번이고 리허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준킬러 문제들을 쭉 스케치를 이렇게 해요. 오케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문제는 좀 풀만한데? 이 문제 좀 어렵다. 이런 문제의 난이도, 체감 난이도의 우선순위가 매겨져.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들 중에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거, 풀만한 것들 먼저 푸는 거지. 그게 뭐 22번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뭐 29번이 될 수도 있겠고. 물론 여기서 22번은 좀 많이 어려우니까 22번이나 뭐 30번 문제는 빼도 돼요. 근데 22번이 또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나오면 또 풀만 하잖아요. 그걸 또 아예 안 풀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렇게 다 방금 했던 것처럼 조건을 끊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1단계 작업을 꼭 하고 넘어가셔요. 그 다음에 쭉 문제를 봤더니 이게 풀만하네? 이건 좀 어렵네? 그럼 이거부터 풀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부터 풀게 되잖아? 그러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최소한 이거 먼저 풀걸. 이게 좀 더 쉬웠는데 내가 이걸 왜 쫄았지? 이렇게 되는 아쉬움이 없어져.
여기서 디테일한 포인트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아까 다 얘기했던 거긴 한데 이게 풀만할 것 같아가지고 시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예상외로 풀다가 막히거나 뭔가 풀릴랑 말랑 하는데 안 풀려서 당황스럽고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때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 그 뭔가 답답한 마음, 그 당황스러운 느낌이 드는 순간에 바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문제를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상태로 문제를 풀어라? 다른 스탠스를 갖고 풀어라. 뭐 다른 풀이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아까 조건을 조금 제대로 안 본 것 같은데 조건을 조금 끊어서 좀 자세히 바라볼까? 이런 식으로 처음 볼 때와 다른 스탠스로 처음부터 풀어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최악의 상황은 이런 거지. 아까 다 얘기했어요. 실수로 한 7점 아니면 10점 정도 따이는 거야. 이게 실수는 또 깎인 점수가 홀수여야 제맛이거든. 왜냐면 3점짜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답이 나온 문제, 푸른 문제 중에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당연한 거지만 수능에서 만약 실수를 해서 우리가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장담하건대 그게 시험 끝날 때까지 그 실수가 뭐였는지 절대 몰라. 그러니까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어이없는 실수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제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전혀 해보지도 않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결국엔 실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발견하고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제 생각엔 검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테일한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아예 문제의 답을 내자마자 실수한 게 있는지 바로 검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검사해. 근데 시간을 얼마나 쓸 거냐 그게 중요하거든. 막 1분, 2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고 한 20초 정도를 내가 풀었던 그 풀이를 한번 다시 읽는 거 정도만 해보시면 돼. 아니면 이 답이 나온 걸 가지고 문제의 역으로 대입하는 뭐 더블 체크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확통해서 뭔가 잘못 세거나 뭔가 애매하게 답을 낸 것 같다면 그땐 아예 새롭게 푸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게 뭔지 한번 수능 전에 한두 개 실무를 풀면서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이걸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진짜 실수가 엄청 많이 줄어들 거고 이 허무하게 날려먹는 점수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 우리가 수능 날에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안 나오게 하면 돼. 그래서 얘기했던 게 총 3가지였죠. 첫 번째 뭐냐면 그 어삼쉬사 조금 쉬운 문제에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막혔어. 당황스러워 미치겠네.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얘기했었고 두 번째로는 결국 준킬러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2등급, 1등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그냥 막 하나를 가지고 시간 붙잡고 쓰고 막 난리 나고 이러지 말고 준킬러 문제들을 쭉 한번 보고 한 번은 문제의 조건만 끊고 이 문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쭉 해봐라. 그 다음에 그 문제들 중에서 쉬운 것들 먼저 풀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는 내가 결국 답을 낸 것들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안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검사를 꼭 해봐라. 어떻게? 시간 한 20초에서 30초만 투자해가지고 내가 푼 것들 다시 한 번만 확인만 해도 진짜 많이 줄어든다. 아니면 뭔가 애매한 것 같아? 뭔가 잘못 푼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풀어버려라. 요 정도까지 얘기해준 것 같아. 진짜 간단하지만 이 정도만 좀 지켜줘도 시험 보면서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야 정말 너무 억울하다. 아 시험 너무 아쉽다. 이런 느낌은 진짜 안 들 거야. 그것만으로도 100분 동안 우리가 시험을 열심히 봤고 완벽하게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 짓고요. 영상이 되게 길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정말로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수능 전에 여러분들 수능 진짜 잘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수강생들도 구독자분들도 그 다음에 그냥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진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